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방송이 좀 울릴 겁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좀 사옥을 이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이상하게 좀 울리더라고요. 근데 뭐 좀 지나다 보면 좀 이것저것 좀 더 채워지면 좀 울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 있었다가 고민 끝에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의 계획을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 정도로 계획을 했었다가 그래 마음 먹은 거 좀 일찍 가자 해서 일단 제주도로 이사 왔고요. 여기는 서귀포시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이고 분위기는 제주도 분위기는 날씨가 좋았다가 우중충했다가 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바람은 확실히 많이 분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요. 사무실도 산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방문을 허용을 하진 못했거든요. 왜냐면 사무실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뭐라고 하죠? 좀 서류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많아서 좀 그거 했는데, 이제는 좀 공간을 나눠서 방문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인데요. 산 중간에 있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에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 방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회원분들이 오시면 잠깐 뭐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게 작은 뭐 카페처럼 이제 좀 만들었고요. 여기선 뭐 직원들도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좀 쉴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 뭐 긴 시간은 나가긴 힘들고, 뭐 장이 끝난 시간 뭐 한 3시 30분 정도 이후 정도의 방문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도 나가서 좀 이야기도 하고요. 거기 카페는 이제 저희가 다 짐을 다 옮기진 못했는데 주식 관련한 서적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빌려드리긴 좀 뭐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책들을 좀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데서 좀 책도 좀 보실 수 있게 차 마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설치했으니까 주식이나 이런 쪽 좀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뭐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일단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 방 쪽에서 이제 바깥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생겼고, 일단 제 방에서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 여기에도 오름이 하나 있고 450m짜리더라고요. 오름이.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오름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일단은 이게 창문인데, 제 방에 아까 그 조그맸던 창문인데,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고 아주 이쁘게 돼 있어서
저도 기분 좋지만 뭐 다른 뭐 직원들도 좀 일이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가 이사한 이유가 제가 뭐 이거를 이사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일부러 서울이 아니고 제주도로 온 이유가 서울에서의 생활이 뭐 나빴다라는 게 아니고 저도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좀 온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게 흔들리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역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왔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보니까 협재 해수욕장이 있어서 어제 잠깐, 일요일이라 잠깐 가봤는데요. 아직은 바닷물이 좀 차갑지만,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바다 오시면, 예, 한번, 일정을 먼저 약속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수, 그러니까 시황을 잠깐 조금 얘기를 하고 시황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시황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조금 종목들을 일단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순위를 나눠서 누가 대장주인지, 누가 2등인지, 3등인지, 4등, 5등까지 정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거를 조금 종목을 조금 구별하려고 하고요. 그 구별하는 그 과정은 오로지 실적으로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목과 함께. 일단 사무실 제 방이 좀 울리는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이게 어떻게 녹음될지 몰라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보면 미국 시장을 먼저 볼게요.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신고가 근접하듯이 많이 올라왔죠. 보면은 2월달 요때 한번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요때도 또 급락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번은 반등했다가 빠지고 지금 두 번째 반등 시도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약간 특이한 거는 여기는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다우라든지 S&P 500은 아직 좀 제자리 걸음 뭐 횡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급락 나와서 회복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빠졌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근처에 매물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보통 다우라든지 S&P 500이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떠한 미국 시장을 형식에 따라 조금 나눈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의 흐름은 얘네들의 지수의 방향이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우가 이렇게 간다면 S&P 500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겠지만 뭐 비슷한 방법으로 좀 깊이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변곡점에서의 어떠한 이런 모습들이 좀 겹치거든요. 약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S&P 500과 다우는 아직 횡보라고 봅니다. 횡보. 근데 나스닥은 확실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개의 지수가 두 개는 횡보이고 하나는 상승이면 저는 아직은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조금 시장을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S&P 500이나 다우를 보면 아직은 횡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어떤 팡으로 대표되는 이런 성장주로 지금 현재는 좀 시장이 좀 이끌려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 시장 역시도 횡보의 모습을 보인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좀 강하게 급등을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돌아간 것처럼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S&P랑 다우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횡보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횡보를 뚫으려면 여기와 이 두 단계의 모습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쪽에 강한 매물대를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도 비슷합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이런 횡보의 모습이 더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리고 여기 2500포인트 역시도 아직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구간 2500포인트와 2350포인트 요 사이에서는 그냥 박스권이 러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주도주는 남북 경협주가 확실히 강한 주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급 면에서는 100% 마음이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역시도 남북 경협을 6월 12일 날 어떤 회담의 결과 이후에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좀 진지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좀 주저하는 모습 혹은 좀 관망하는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개인들만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것을 흔히 잡주라고 하죠. 혹은 뭐 테마주. 그러니까 이쪽이 어떠한 미래 가능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아직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이런 남북 경협을 주로만 본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건너편에 현재 순환매하고 있는 IT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쪽은 역시 좋아요. 좋긴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려면 이 지수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지수가 이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2500포인트를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이 구간을 시원하게 한번 돌파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진지하게 시장을 뭐 대하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지하다라는 의미는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오늘 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주식 비중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비율이고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간에서 봤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일단 월간에서 보면 좀 중요한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월간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 중앙값을 버텨고 나가준다면 지수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고 깨고 내려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정리해 보면 미국 시장도 나스닥만 보면 아주 강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횡보의 모습이고, 또 우리 시장 역시도 여긴 미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 역시도 남북경협이라는 일부 종목을 보면 아주 강해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은 아직 횡보 혹은 약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의 기대에 섞인 희망, 뭐 희망만 주는 어떠한 뉴스라기보다는 실제 지수 그대로를 관찰했을 때 현재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보면은,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거래소를 10분 단위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사면서 끝내는 지금 현재 모습은, 외국인들이 보통 하루에 이렇게 두어 번씩 이렇게 수급의 방향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외국인 역시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현재. 좀 확실히 지금 시장은 확실히 변동성이 좀 증가되는, 그리고 아직은 일정 방향을 상이든 하든 정해지지 않는 정도의 모습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오늘 상승한 업종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업종을.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캡처한 다음에 사진으로 확대하면 보이실 건데, 이렇게 두 개로, 원래는 제가 네 개로 나눠서 보는데 헷갈리신다고 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이렇게만 일단 나눴습니다. 일단 나눴는데 일단은 하락하고 있던 업종에서 오늘 반등들이 일제히 좀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의 반등이 시장을 대변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자동차, 은행, 금융, 화학, 철강, 보험까지도 좀 눌려있던 게 조금 튀어 오르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이것으로 뭐 시장을 보긴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리고 남북경협주까지도 조금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 있는데, 아마 지금 다들 눈치 보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MSCI의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보통 MSCI의 그러니까 편입 편출, 그러니까 들어가고 빠지는 종목들이 보통 보면 수급이 더 좋아지니까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인지 그 학습 효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흔히 이것을 또 이런 비슷한 말을 예전에 뭐 기정사실화 이론이라고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야기했던, 실제로 이거를 갑자기 제가 설명하려니까 갑자기 좀 말이 막히는데요. 이런 거죠. 뭐 소식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남북경협주가 어떤 6월 12일 날 어떤 결과가 만난다라는 어떠한 확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 조금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2배 정도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좀 부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건설 관련해서 이쪽 남북경협주들이 끝은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에 좋은 결실이 나오고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면
뭐 여러 가지 과정과 노이즈가 있겠지만 이들이 만약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움직인다면 현재 IT와 2차 전지, 바이오 얘네들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얘네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코스피가 흔히 말하는 뭐 3,000포인트이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게 좀 넘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지수가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벌써 20분 지났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삼성 SDI가 저는 주도주이자 뭐 1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등이라고 하면 LNF, 그 다음에 신흥 SEC,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요게 저는 2등, 1등, 2등 이렇게 보고요. 3등까지 볼 필요가 있나 싶은데 3등은 에코프로, 3등까지는 봐야겠네요. 에코프로와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까지가 예, 죄송합니다. 4등이라고 하면 저는 후성 정도, 그 다음에 5등은 포스코 캠텍 정도,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어요. 현재 일단은 과거에 포스코 캠텍 뭐 이런 애들이 에코프로 뭐 여기 다 과거에 잘 나갔던 애들입니다. 2017년 초에 한참 시세를 많이 뿜었던 애들이고요. 근데 왜 대장이 바뀌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이렇게 봅니다. 현재 과거 2017년도, 현재가 2018년도이죠. 근데 지금 현재 6월이에요. 2018년도에 반이 지났는데요. 보통 주가는 한 6개월 이상을 선반영한다라고 보면 2019년도까지의 실적도 좋다면 이제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2018년도까지의,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실적이 성장하느냐만 봤다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2019년도까지 실적 성장을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로 따져서 보면 ROE를 보려고 합니다. ROE가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좀 늘고 2019년도에도 더 느는 회사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적어드린 대로 정도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그 실적과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삼성 SDI 먼저 볼게요. 제가 이 삼성 SDI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대장주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삼성 SDI의 ROE는 그냥 적어볼게요. 2017년, 18년, 19년 수수들을 적어보면 약 한 6, 이렇게 적어볼게요. 정확하게 5.98에서 6.13, 7.54. ROE가 2019년도에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LNF도 한번 보면 LNF는 실적이 너무 좋죠. 사실 LNF가 지금 거의 차트의 모양으로 봐서는 LNF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는 LNF 같은 경우에는 ROE가 19였죠. 17년도에 거기였던 애가 요번 연도에 20,
내년에는 23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ROE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보를 찾아보시면 ROE가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흥 SEC도 지금 오늘 여기 80 기간 80으로 한 볼리저 밴드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모습은 좋습니다. 여기 뭐 눌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인데요. ROE가 9였던 애가 14, 17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관심 가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코스모화. 아니 코스모 화학이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아이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얼마 전에 문의가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2017년도에 13이었던 ROE가 21, 25 이렇게 갑니다. 이 세 종목이 아주 강해요. 실적이. 그 다음에 에코랑 일진 머티리얼즈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정말 어마무시했었던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였냐면 2017년도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였던 ROE가 2018년도에 21, 2019년도에 24 엄청난 성장을 하는 애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늘 한번 일일이 써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ROE가 일진 머티리얼즈 ROE가 10이었던 애가 7로 빠졌다가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좀 헷갈렸어요. 좀 잠시만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맞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ROE가 10이었다가 이번 연도에 ROE가 제일 낮아집니다. ROE가 7로 떨어지는데요. 내년에 다시 8 혹은 9 정도로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2017년도에 ROE가 높았던 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거고 2018년도에 ROE가 빠지면서 주가는 횡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년부터 좋아지니까 다시 실적은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이걸 제가 좀 길게 볼게요. 좀 길게. 이런 모습이 보통 많아요. 보통 보면 ROE가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고 ROE가 좀 빠지거나 횡보할 때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ROE를 왜 자꾸 보는지. 여기가 2017년, 2018년, 2019년이라고 하면 ROE가 계속 상승하면 이렇게 가다가도 조정은 있을지언정 눌리진 않아요. 잘. 횡보는 있을지언정. 그다가 ROE가 다시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 조정되는 구간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다른 종목까지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상승하지만 횡보로 끝난다라는 거. 근데 아까 처음에 실적이 좋았던 삼성 SDI 같은 애들 보면 얘네들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상승하다가 하락은 멈추는 애들. 왜냐면 2019년도에 실적이 좋으면 하락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4등, 5등이라고 했던 후성을 볼까요? 후성을 보면 후성 말고 제가 포스코를 볼게요. 포스코 캠텍 보면은 포스코 캠텍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2017년도의 실적이 ROE가 17이었고 2018년도에 ROE가 20으로 돼요. 그
근데 2019년도에 ROE가 18로 떨어져요. 이 말은 상승하고 이번 연도에 오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갔지만 2019년도에 ROE가 빠지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ROE를 볼 때는 지금은 일단은 ROE가 계속 증가하는 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ROE가 계속 증가하는 것 위주로 보는 것이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대장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삼성 SDI 정도, 그리고 LNF. LNF가 지금은 아주 강하게 뚫어버렸죠. LNF. 이런 애들이 강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1, 2, 3등 정도가 저는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걸 뭐 골라보는 거죠. 골라서 한번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뭐라고 할까요? 그 아쉽게도 그 시장이 아직은 그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시장 역시도 지금 이런 모습이죠. 쭉 올랐던 애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조금 좋은 종목들을 많이 찾아놓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급하게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업종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종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 쪽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결론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식 회계 결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거기 감리위원회에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적어볼게요. 감리위원 8명 중에서 일단 4명 정도는 이거 분식회계 같다라고 하고 3명 정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1명 정도가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정도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쪽에 대한 조금 힘이 더 실린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한 게 맞다라는 어떠한 조금 의견들이 모아지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안 좋게 나오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그래도 그 분위기 그 약세장의 끝에는 언제나 실적 좋은 놈들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폴더블 폰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폴더블 폰에서 볼 종목은 뭐 한 두어 종목 있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딱 하나 그냥 SKC 코롱 PI 이 한 종목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매수를 했었고 이때 다 매수했던 곳이었거든요. 이때가. 근데 매수를 마지막에 2017년도 7월 달에 마지막 매수를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었고 그죠? 그다음에 시장이 꺾일 때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요 구간에서 오랜 시간 한 반년 정도를 일단은 조정을 보인 것 같아요.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하락 각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기간 조정 정도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드는데 일단 SKC 코롱피아의 ROE도 한번 적어보면은 ROE가 이렇게 됐습니다. ROE가 2017년도에 ROE가 13 그리고 2018년도에 ROE가 18이 나오고 2019년도에 ROE가 22
여기다 적을게요. 22. 그러면 ROE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ROE와 주가는 좀 같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KC 코롱PI가 과거에도 SKC 코롱PI는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 멀리서 보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좋은 종목이었지만 사고 팔기를 계속 많이 한 분들도 많아요. 사고 눌리고 사고 눌리고, 그러니까 반등하고 좀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가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매수하는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실적을 믿고 좀 중장기로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장기로.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주간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주 이평선 정도를 깨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저는 과거에 한 이러한 모습과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SKC 코롱PI가. 그래서 이때도 한참을 눌리고서 드디어 여기서 처음에 땅 시작이 됐거든요. 땅 시작이 되고 나서도 주간 차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었거든요. 올라갔다가 눌리고, 여기서는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변동이 꽤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주 이평선을 늘 뭐 특별하게 깨지 않는다면 조금 보유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왜냐면 ROE가 여기 있던 ROE가 2018년도 이만큼 올라가고요. 2019년도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리다가도 저는 이렇게 또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좋은 주식이, 그러니까 이거죠. 좋은 주식은 실적이 좋은 회사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것을 이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급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지수가 올라서야지만 수급이 돌아오는 것이고, 수급이 풀려야지만 실적이 좋은 놈들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맞게끔 맞는 회사라면 타진 매수 정도를 해보고 지수가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추가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좋은 종목이라면, 지수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장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가는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상승 시작부터 이렇게 됐죠. 이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얼마나 비슷한 어떤 궤적을 갖는지 보면, 여기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는 다 둘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다 둘 수 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좋아질 때는 반드시 실적 대장인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는 겁니다. 실적 좋은 것들을 째려보고 있다 보면 지수가 좋아지면 실적 좋은 놈들이 주도주로 변하면서 수급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왜 SKC 코롱PI를 하필 주도주로 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SKC 코롱PI 같은 경우 뭐라고 할까요? 적어볼게요. 폴더블 폰. 사실 스마트폰 하면 저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저는 더 이상 핸드폰을 사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이
1년 전, 뭐 2년 전 핸드폰과 사실 크게 디자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IT에 좀 어두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디자인을 많이 보고요. 가격도 일단 보죠. 가격도 좀 저렴해야 되고, 디자인도 이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터리 수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뭐 화면도 좀 널찍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너무 큰 거는 주머니에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별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저는 핸드폰을 보는데, 얼마 전부터는 핸드폰에 대한 어떤 더 신규 핸드폰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역시 핸드폰 산업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 다른 분들도 그랬는지 핸드폰이 역성장하는 시기까지 와버렸죠. 이번 연도부터는. 근데 이것을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일단 가격이 100만 원을 넘게 주고 조그만 기계를 살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 지금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 이런 2차 전지 쪽, 뭐 혹은 2차 전지가 아니죠. 그 폴더블 폰 얘네들이 좀 이렇게 횡보를 한참 보이고 있었던 이유. 더 이상 어떤 그 상승 요인이 없었다라는. 근데 그 상승 요인이 없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가격이 좀 부담됐다. 100만 원이라는. 근데 그 100만 원에 주고 산 핸드폰도 1년 전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폴더블 폰이 지금까지 좀 늦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일단은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보통 100만 원 이상의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심리적 어떤 가격대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폴더블 폰이라면 핸드폰이 지금 하나로 쓰는 핸드폰인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피면 뭐 3단으로 펴질지 4단으로 펴질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의 핸드폰 사이즈를 이렇게 피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핸드폰을 2년 정도 접었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 이 내구성 문제가 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커버 글래스가 CPI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근데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정체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지려면 어쩔 수 없이 폴더블 폰밖에 현재는 이거 스마트폰이 다시 성장하려면 얘네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밖에. 그리고 사실 또 과거로 따져보면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날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 일반 그냥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들을 흡수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PDP라든지 어떤 전자사전, 뭐 내비게이션, 뭐 MP3 이러한 산업들을 흡수해 버렸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국에 유학을 갈 때 제 가방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찾았던 게 사전이었어요. 두꺼운 사전. 한영사전, 영한사전, 영영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식하게 그 두꺼운 사전을 다 싸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2, 30만 원 정도 하는 전자사전. 그러니까 영어 그 사전만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때 안 샀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스마트폰이 이러한 산업들을 흡수했듯이 폴더블 폰 시장도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흔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북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이 커지기 때문에 뭐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여기까지도 시장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이번 연도 2018년도에 11월 달에 아마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은 폴더블 폰뿐만 아니고요. 카메라 그 뒤에 보면 그 카메라 이렇게 그 렌즈가 이제는 3개짜리가 나왔죠. 3월 달에 벌써. 중국에서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중국이 스마트폰까지도 상당히 빠른 비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블만 얘기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아마 2월경쯤에 삼성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애플에서도 아마 이렇게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5, 6개월 후 11월 정도부터는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기대감에 의해서 갈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의 시장을 새롭게 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산업을 잠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감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번 연도 11월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폴더블 폰에서는 보통 커버 글라스가 CPI로 대체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FPCB 역시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하나, 그죠? 플렉서블 PCB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배터리가 좀 더 얇아지면서 어떤 용량 혹은 어떤 두께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요 정도 3개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CPI 어떤 필름 관련해서는 코롱인더, 뭐 SKC, 뭐 지금 말씀드렸던 SKC 코롱 PI 정도가 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SKC 코롱 PI가 CPI 쪽에서는 대장이라고 보여지고, FCB는 저도 역시 보유하고는 BH 이가 대장으로 보이고요. 배터리도 삼성 SDI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죠? 사실 SKC 코롱 PI도 보유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마치 뭐 우리가 보유했으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뉘앙스가 있을까봐 사실은 저희가 보유한 종목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일단은 실적과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일단은 대장주를 골라본 거고, 저희의 어떤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종목을 먼저 볼게요. SKC 코롱피아의 주간 차트로 보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하락은 하지 않고 횡보는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과거처럼 이런 모습 이후에 한번 조금씩 들쑥들쑥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좀 해보고, BH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지금 요 전고점 정도 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전고점 언저리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될까, 혹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눌려도 눌려라 하고서 그냥 기다릴까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BH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넘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보면 아직도 조금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떠한 근처는 못 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오히려 이 전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 정도 세 종목을 일단 주도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 종목 전부 다 실적은 다 좋습니다. 예, 뭐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실적은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BH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에 많이 와서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추세가 끝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 11일 평선을 깨지 않으면 일단은 이 추세를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저희 방송의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려보면 좀 요렇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일단 보면은 저희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오전 시황을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서 한 10시 사이 정도에는 오전 시황과 얘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오전 시황 플러스 어떤 주식 강의, 그러니까 지금은 캔들 차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것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10시에서 한 11시 사이에는 아마 좋은 리포트들을 좀 심플하게 리포트를 좀 소개하는 것들, 리포트들이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모두 다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95% 정도 이상이 다 매수 의견만 되잖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곳, 그러니까 아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곳도 매도 비율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리포트를 좀 좋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것들 위주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 1시나 혹은 2시 정도에 하루 한 종목 정도의 종목을 조금 이야기해보는 정도. 만약에 종목에 대한 뭐 좋은 종목이 없으면 굳이 하진 않을 거고요. 좋은 종목이 나오면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이야기를 해볼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그래서 이 종목을 언제 한번 신규 종목이고, 아니 신규라기보다는 아직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커가는구나를 좀 추적해보자라는 의미이죠. 예전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회사 처음 들어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아주 잘 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이렇게 마감 시황을 동영상으로, 역시 얘도 동영상,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뭐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를 하루에 좀 짧게라도 해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사 왔고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일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영상을 조금 더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회원분들이 최근에 같이 시장이 횡보할 때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보내면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상승, 횡보, 하락이라는 이 셋 중에 하나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지만 나쁜 종목도 상승, 횡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왜 보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튀어 올라갈 때는 나쁜 종목들은 못 갑니다, 보통. 좋은 종목들이 다 치고 가거든요. 아주 강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좋은 종목을 보는 거고요. 일단 요 정도로 했고, 저희도 오늘 제주도 와서 첫날인데요. 저희도 좀 최대한 티 안 나게, 회원분들에게 티 안 나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저도 이번 연도 6월달 변동성이 좀 예상되긴 하지만 2018년도의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는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6월부터 12월 요때까지는 좀 좋아졌으면 기대하고 남은 하반기를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실 맺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짧게 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